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는 30대 엄마예요. TV만 켜면 집값, 전셋값 상승 얘기로 시끌시끌 하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이런 얘기가 들리면 가슴을 졸이곤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이번엔 또 얼마를 올려달라 그럴까? 설마 집 비워달라 그러는 건 아니겠지? 하고 말이죠. 하늘 아래 그 많은 집 중에 왜 내 집만 없나 서러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저희 친정은 거의 철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을 정도로 엄청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고 자란 집에서 시집까지 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고 신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일까요? 저에게는 집에 대한 애증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청약 적금부터 들었어요. 언젠가 꼭 내 손으로 내 집을 장만하겠다는 바램으로요. 하지만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저에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꿀 일이었죠. 남편과 둘이서 죽어라 맞벌이를 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집값은 손에 닿기도 전에 쑥쑥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 생각지 않은 셋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이번 생엔 불가능할 줄 알았던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 뭐예요. 그 어렵다는 청약이 당첨됐거든요. 이게 다 삼신할머니 덕분이었죠. 제가 셋째를 가졌다는 말에 없는 집에서 애는 뭐하러 많이 낳냐고 비아냥대던 사람들은 애들 덕분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됐다고 하자 다들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더라고요. 청약 당첨과 동시에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사건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설마 내 인생의 운을 청약 당첨에 모두 써버린 탓에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였죠.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치가 떨릴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했어요.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요. 솔직한 심정으로 애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그럼에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이번 기회에 다 털어내고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니까요. 저희 집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친정은 지지리도 가난했어요. 의무교육이 아니었다면 중도의 학업을 포기해야 했을 정도로요. 이건 다 저희 아빠 탓이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저희 아빠는 인생의 모토가 인생은 한방이다 였거든요. 눈치채셨겠지만 노력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분이셨어요. 거기다 귀는 또 어찌나 얇은지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도 돈 더 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만두고 옮기기 일쑤였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말 몇 마디에 처음 본 사람한테 한 달 월급을 통째로 투자했다가 날리기도 부지기수고 누가 봐도 안 될 자리에 빚까지 얻어서 가게를 차렸다가 쫄딱 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늘 입버릇처럼 인생은 한방이라고 노래를 부르셨죠. 반면에 엄마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신념으로 세상을 사는 분이셨어요.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저희 엄마는 자신이 땀 흘려 버는 것 외에는 어떤 요행도 바라지 않으셨죠. 하루하루 착실히 일해서 받는 월급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돈이라고 믿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이런 엄마 눈에 아빠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그러니 아빠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엄마는 절대 믿지 않았죠. 아빠는 그런 엄마가 야속하고 답답해 보였을 테고요. 그러니 집안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을 수밖에요. 네가 남편이 나를 무시하니까 애들도 따라서 지 아빠를 무시하는 거야. 딴 집 여자들은
남편을 상점 모시듯 한다는데 넌 뭐가 잘나서 날 무시하냐? 니네 집에 돈이 있기라냐? 네가 배운 게 있기라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고개 빳빳이 들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들고 말이야. 이러니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턱이 있냐고. 입 있으면 어디 말 좀 해봐. 아빠가 이러실 때마다 엄마는 입을 꾹 다문 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늘 화를 내던 아빠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일쑤였죠. 그렇게 나가서는 몇 달씩 연락도 없이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어차피 엄마는 아빠가 벌어다주는 돈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터라 우리 집 생활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늘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아빠는 집 나가서 연락도 않는 사이 꼭 사건 사고를 치셨거든요. 엄마가 기껏 죽어라 이래서 돈 좀 모으면 아빠 사고 수습하느라 홀라당 까먹는 게 일이었어요. 이런 아빠 때문에 엄마는 일을 하도 많이 해서 40도 안 된 나이에 손에 류마티스가 걸릴 정도였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뼈주사를 맞아가며 남편 대신 식구들 건사하느라 엄마 손은 막일하는 남자 손보다 거칠고 험했어요. 물론 제 눈에는 그런 엄마 손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해 보이긴 했지만요. 이런 엄마의 고생이 끝난 건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연년생이던 저희 자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수십 년 동안 도시락 공장에서 일을 해오셨던 엄마는 저희 자매의 닥달에 못 이겨 난생 처음 전업주부로 살게 되셨거든요. 하지만 평생 일을 하고 살아오신 분이 하루아침에 집에서 손 놓고 지내는 건 쉽지 않았나 봐요. 언제부턴가 저희 자매 모르게 종종 아르바이트로 친구분이 하시는 스크린 골프장에 나가 카운터를 봐주시곤 하시더라고요.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죽으면 썩어질 몸뚱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여 일하는 게 나아. 사지육신 멀쩡한데 놀긴 왜 놀아. 이러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이런 엄마 성격을 닮았더라고요. 저도 이날 이때까지 출산 후 산후조리 3개월 한 것 외에는 계속 일을 하고 살았으니 말이에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때였어요. 당시 저는 회사의 배려로 야간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일하는 인쇄소에 제본을 맡기느라 드나들면서 안면을 트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러는 사람이 없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교재를 살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인쇄소에서 제본을 떠서 보곤 했거든요. 저 역시 한푼이 아쉬운 처지여서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 보고 있었죠. 퇴근 후 강의를 들으러 다녀야 했던 저는 늘 종종걸음을 치며 바쁘게 다녔는데 남편 눈에는 그런 제가 퍽 안쓰럽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제본을 맡겨놓고 찾으러 가는 걸 깜빡했는데 글쎄 남편이 저희 강의실 앞까지 배달을 해주었지 뭐예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직접 인쇄소에 찾으러 오지 말고 배달을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수십 건도 아니고 딸랑 한 권인데도요. 덕분에 저는 제본한 책을 편하게 강의실까지 배달시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과 동기가 자기도 배달을 시켜야겠다며 인쇄소에 전화를 했는데 한 권을 배달해주는 데가 어딨냐며 욕만 먹었다지 뭐예요. 반년 넘게 책을 배달시켜 보았던 저는 그제야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사서 선물로 건넸어요. 이건 제본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감사의 선물이니까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지각도 않고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그러셔도 돼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 역시 남편이 마음에 들었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처지라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비록 책을 배달하러 간 거였지만 난생 처음 대학 강의실까지 가봤어요. 저랑 똑같이 낮에 일하면서 밤엔 공부까지 하는 서영 씨를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저렇게 알차게 살 수 있구나. 난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나 하고요. 응원하고 싶었어요.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해내시라고요. 그러니까 거절은 하지 마세요. 다른 뜻은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괜한 말을 꺼내서 서로 불편해진 것 같아 한동안 인쇄소를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필요한 교재를 제본해 강의실로 가져왔더라고요. 제 동기들은 다 제본을 맡기러 왔는데 저만 안 오길래 한 권 더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은 알겠지만 졸업하는 날까지는 제본을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불편한 건 한순간이지만 그렇게 얻은 책으론 한 학기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말해주는데 피해 뭐 하겠냐 싶어서 그 후로 전처럼 남편한테 제본을 맡겼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야간 전문대 졸업에 불과했지만 제겐 서울대를 졸업하는 것만큼이나 벅찬 순간이었어요. 강의 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느라 매일 직장에서 눈치를 보며 애를 태웠던 일과 쏟아지는 잠을 참으려 허벅지를 꼬집으며 강의를 들었던 일, 매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허리띠 졸라가며 생활했던 건 물론 교재조차 서점에서 척척 사보지 못해 제본을 뜯어 다니던 일까지 주마등처럼 흘러가더군요. 잘 버텼다. 스스로 칭찬을 해주었죠. 그런데 하필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남편이었죠. 지난 2년간 저를 응원하며 강의실까지 배달을 자처했던 그 남자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어요. 졸업식이 끝나면 다시 볼 일이 없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졸업식장에 찾아온 엄마랑 여동생을 먼저 집에 보내고 남편이 일하는 인쇄소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인쇄물을 정리해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를 발견한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졸업장을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오늘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서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서먹하게 마주 서 있는데 그때 인쇄소 사장님이 나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뭐여? 애인 졸업식인데 싸게 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젓가락 해야지. 그러자 얼굴이 새빨개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했어요. 아, 사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애인이라뇨. 절대 아니에요. 아따, 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요. 춘향이 이몽룡 기다리는 거 맨키로 이 아가씨 지나갈 시간만 되면 요래 목을 빼고 골목길만 보던 놈이 아니긴 무엇이 아니여. 귀신을 속여 이놈아. 딱 본께 둘은 천생연분이여. 그께 재고 말고 할 거 없이 사겨. 결혼까지 하면 더 좋고. 사장님은 껄껄 웃으시며 남편을 조기 퇴근시켜주셨어요. 얼떨결에 함께 밥을 먹게 된 우리는 사장님 조언에 따라 근처 중국집에 들어가 짜장면을 먹었어요. 첫 데이트에 짜장면이라니. 최악의 메뉴 선정이었지만 그래도 그날 먹었던 짜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던 짜장면으로 기억돼요.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들이 먹기엔 좀 껄끄러운 음식이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짜장면 데이트를 시작으로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서로 넉넉하지 않은 처지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분에 넘치는 사치를 부릴 이유도 없고 체면치레 하느라 돈을 낭비할 일도 없었어요. 어쩌면 둘 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3년 정도 연애를 한 우리는
전셋집 보증금이 마련되자 더 시간 끌 거 없이 결혼을 했어요. 어차피 부모님들께 손 벌릴 처지도 아니었기에 우리가 가진 돈 안에서 전셋집과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했어요. 둘 다 맞이라서 특히나 각자의 집에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밑으로 동생들도 있고 부모님 노후도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저희 부부의 그런 결정에 대해 별 말씀은 없었어요. 다만 결혼식 전날 밤 제게 그러셨죠. 살다 보니 크게 넘어지는 날이 한 번은 있더라. 그때 비빌 언덕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모른다. 그러니 힘든 일 생기면 찾아와. 혼자 마음 상해가며 애쓰지 말고. 그날 엄마의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었어요. 내 뒤에는 엄마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 세상 두려울 게 없었죠. 그렇게 저는 집을 떠나 본격적으로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봐온 그대로 성실하고 검소한 사람이라 저와는 결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둘 사이의 문제로 싸우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시댁 문제로 종종 말다툼을 벌이긴 했지만요. 늘 화근이 되는 건 시누이였어요. 제 여동생과 동갑인 시누이는 20대 중반까지도 제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 주제에 홈쇼핑이랑 인터넷 쇼핑을 어찌나 해대는지 시댁에 가보면 택배 박스가 잔뜩 쌓여 있을 정도였죠. 환갑이 된 엄마가 간병인으로 일을 하며 번 돈을 방구석에 앉아서 철없이 쓰는 모습에 제가 다 화가 나더군요. 그동안 남편도 한두 번 말을 했던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대판 싸운 적도 몇 번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도 그때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제 몸뚱이 치장하는 데만 정신을 팔고 사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 어머님이 딸을 그렇게 키운 거더라고요. 남자는 공부 많이 하면 성공이라도 하지. 여자는 공부 많이 하면 오히려 고생만 하고 살아. 여잔 그저 몸매 관리 잘하고 예쁘면 그게 성공하는 거야. 얼굴 예뻐봐라. 돈 많은 남자들이 줄을 서는데 뭐하러 길을 쓰고 공부하니? 우리 영진이는 가만히 놔둬도 돈 많은 남자 만나 잘 살 거다. 그러니 괜히 일하란 소리 마라. 돈은 내가 벌어서 먹고 살면 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나이든 엄마는 일하고 사지 멀쩡한 자식은 놀고 먹는다는 게? 게다가 예쁘면 성공하는 거라뇨.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남자가 얼굴 하나 보고 결혼을 해요. 그렇다고 시누이 미모가 연예인급도 아닌데 말이죠. 길게 얘기하면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어머님 앞에선 입 다물고 있었어요. 어머님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저희한테 시누이 먹여 살리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시누이가 저 몰래 남편한테 용돈을 뜯어가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 재정은 제 월급으로 생활하고 남편 월급은 남편 용돈 정도만 빼고 고스란히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안 시누이가 저 모르게 남편한테 손을 벌렸던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용돈을 뺏기고 나니 저한테 손을 벌렸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시누이한테 전화해 한 소리 했어요. 본인이 돈을 벌든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손 내밀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 그 얘기를 해서는 어머님이 남편한테 한 소리 하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그날 밤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된 거죠. 자기야, 나한테 따질 게 아니라 당신 여동생한테 일을 하라 그래. 이게 말이 되냐고.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어떻게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족들한테 용돈을 받아 살 생각을 해. 집에만 가봐. 일도 안 하면서 옷이며 화장품이며 그 비싼 것들을 쌓아놓고 사는 거. 이게 제정신이냐고. 아무튼 앞으로도 난 아가씨한테 10원 한 장 줄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똑똑히 알아둬. 비슷한 일로 몇 번 말다툼을 벌인 뒤에야 더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지고 볶든 시댁 안에서 해결을 하는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둘째 출산 후 회사에 복귀하면서 친정엄마한테 애를 둘이나 맡기게 된 저는 아무래도 나이 든 엄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로 전업을 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처럼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구직 구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이며 홍보물 제작에 대한 일감을 따낼 수 있었어요. 한동안은 회사 업무와 병행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고부터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본격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죠. 비록 여전히 바쁠 때는 친정엄마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엄마한테 독박 육아를 떠넘기지는 않아도 되니 마음도 훨씬 가볍더라고요. 그렇게 이직에 성공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동안 이직 문제로 바빠서 신경을 못 썼는데 지난달부터 생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워낙 주기가 일정한 편이라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다가 해봤는데 2줄이 나온 거 있죠. 생각지도 않은 셋째 임신에 처음엔 기쁜 마음보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둘도 키우기 힘든데 셋씩이나 어떻게 키우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 밤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저랑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지금 버는 돈으로는 생활하는 것도 빠듯한데 거기다 애가 하나 더 늘면 적금을 줄이는 방법밖엔 없었어요. 그만큼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져 가는 거였죠. 그래서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정 안 되겠으면 그때 적금을 깨서 다시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로 하고 일단은 적금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고 8시간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어요. 위로 딸만 둘이라 아들 소식에 어머님이 특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왔지 뭐예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거예요. 결혼하고 8년 동안 매번 탈락해서 우리는 아파트에 살 팔자가 아닌 건가 했었는데 셋째가 태어나면서 가산점이 붙어서 당첨이 된 거였죠.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기회에 하늘을 날 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지 뭐예요. 자기야, 자긴 안 기뻐?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 거야. 그것도 아파트가 생기는 거라고. 계약일이 언제지? 계약할 때 돈은 얼마나 넣어야 하나? 중도금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모아둔 적금으로 될까? 자기야, 적금 통장 좀 가져와봐. 그때였어요.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더군요. 미안해.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그 적금 해약했어.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럼 한 푼도 없는 거야? 그 돈을 다 어머님 드렸냐고. 알고 보니 신우이가 돈 많은 남자와 사귀게 됐는데 그 남자를 놓치기 싫어서 가슴 수술이며 얼굴에 온갖 시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청담동에 연예인들이 다닌다는 성형외과를 찾아가 비싼 돈을 쳐들였던 거죠. 제 남편한테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급하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선 말이죠.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안 남편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돈 나올 구멍이 어딨나요? 결국 남편만 벙어리 냉가슴으로 지내왔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기를 쓰고 열심히 산 사람이 그랬으면 말을 안 해요. 평생 돈 한 푼 안 벌고 쓰기만 했던 인간한테 피 같은 우리 돈이 들어갔다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군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 필요 없고 당장 그 돈 돌려달라고요. 그랬더니 글쎄 뭘 하는지 아세요? 그깟 몇천 가지고 더럽게 유세네. 언니, 나 곧 결혼해요. 결혼하면 우리 그이가 다 갚아줄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요. 내가 이자까지 다 쳐서 줄 테니까. 뭐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난 아가씨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절대 못 믿어요. 하다못해 각서 써서 공증이라도 받아둬야겠어요. 안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고요. 제 말에 신우이는 그깟 각서 100번 1000번이라도 써주겠다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신우이한테 각서를 받고 따로 공증을 받아두었어요. 첫 대금은 결혼식 때 축의금 들어온 걸로 받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님이 그날 저희 집에 찾아와 난리를 치지 뭐예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올케가 돼선 결혼 준비로 바쁜 애를 불러다가 각서를 쓰게 해? 오빠가 돼선 여동생 결혼하는데 돈 좀 해줬다 셈치면 그만이지. 기어이 그걸 받겠다고 각서를 써? 니네 친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대? 당연히 아니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어머님처럼 자식한테 허황된 꿈을 꾸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반반한 얼굴 하나 믿고 남의 인생에 무임승차하는 건 죄라고 가르치셨어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벌어서 떳떳하게 쓰고 살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멀쩡히 잘 사는 아들네한테 못난 딸 뒤치다거리 맡기지 마시고요. 저요, 그 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받아낼 거니까요. 어머님도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작정하고 달려든 제 기세에 어머님은 더는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한바탕 난리에 놀란 아이들은 겁에 질려 엉엉 울고 참았던 서름이 터진 저도 서러워서 엉엉 울고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돼버렸죠. 마침 그때 일 끝나고 돌아온 남편은 눈물바다가 된 집안 꼴에 놀랐고요. 큰아이를 통해 친할머니가 와서 소리치고 갔다는 얘기를 들은 남편은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남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도 안 마주치고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자 남편이 측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라고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속아서 돈을 넘긴 건데 내가 너무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중도금 치를 돈도 없는 상황을 떠올리니 우라가 치밀고 한숨만 났어요. 그래서 늦은 밤 불 꺼진 거실로 나와서 입을 틀어막고 울어댔는데 잠결에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나왔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엄마는 다음날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그가 모아둔 돈이야. 이걸로 집을 살까 땅을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쥐고 있었어. 이렇게 쓰려고 그랬나 보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 좋아질 테니 이서방이랑 화해하고 집으로 들어가. 너한테 비빌 언덕이 될 수 있어서 엄마는 기쁘구나.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써. 그날 저는 엄마가 주신 통장을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남편이 집에 있지 뭐예요. 평소라면 출근하고 없어야 할 사람이 말이죠. 바닥엔 술병이 나동그라져 있고요. 평소 술도 잘 안 마시는 사람이 저랑 싸우고 속상해서 마셨나 했는데 뭐? 인쇄소가 문을 닫아?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달력을 찍는 은행이나 회사가 줄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다고 인쇄소가 문을 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사장님이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시며 문을 닫자고 했다더군요. 모아둔 돈도 여동생한테 날리고 직장까지 잃게 된 남편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날 이후 방에 틀어박혀 밥도 안 먹고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엄마한테 맡겨두고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곤 이혼 서류를 내밀곤 소리쳤죠. 자기야,
이 자리에서 결정해. 나랑 이혼할 거야 말 거야? 지금처럼 이러고 살 거면 당장 서류에 사인하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 거면 서류 찢어버릴게. 어떡할까? 당신이 직접 결정해. 난 돈 못 버는 남자는 용서해도 살 의지가 없는 남잔 용서 못해. 실직했다고 하늘이 무너지니? 그날로 인생이 끝나? 자긴 한 여자의 남편이고 새 아이의 아빠야. 그런데 이렇게 나약하게 굴 거야?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넘어져. 그땐 일어나면 돼.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된다고. 내가 도와줄게. 내 손 잡고 가자. 응? 그러자 남편은 제가 내민 손을 잡고는 서럽게 울었어요.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여주며 저도 함께 울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구직 활동에 나섰어요. 그리고는 얼마 뒤 동네 마트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창고 정리하고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비록 전보다 벌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할 곳이 있다는 게 남편에겐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신우의 결혼식이 돌아왔어요. 저는 전투에 나가는 심정으로 남편과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죠. 상견례조차 안 하고 바로 식을 올린 거라 신랑 얼굴은 식장에 가서야 처음 보게 되었어요. 제 남편보다 13살이나 많은 남자로 이혼 경력이 3번이나 있더라고요. 워낙 돈이 많아서 젊은 여자들이 따르는 모양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대기실에 나타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인상을 썼어요. 시누이 결혼하는데 찬조금도 한 푼 안 내놓더니 무슨 낯짝으로 식장에 나타나. 좋은 날이니 내 더는 말 안 하겠다. 식 끝나고 어디 보자. 뭐야? 언니는 그렇다 치고 오빠도 빈손으로 온 거야? 진짜 너무하네. 빈손이라뇨.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아가씨 결혼식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요.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저는 준비해간 봉투를 내밀었어요. 신우이는 잽싸게 낚아채 가선 봉투를 열었죠. 그리곤 사색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작성한 내용 증명이었거든요. 전에 약속한 대로 성금조로 축의금 가져가려고 왔어요. 나머지 잔금은 하루속히 보내주세요. 만약 약속 이행을 거절한다면 전에 말한 대로 법적 절차 진행됩니다. 아, 그리고 신랑분이 아가씨 직업이랑 학벌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가슴 수술만으로는 꼬시기 힘들었나 봐요? 되도 않는 거짓말까지 했게. 그러게 몸에만 치장하지 말고 진작에 머리도 좀 채우지 그랬어요. 이래서 스펙도 좀 쌓고 돈 한 푼 안 벌고 방구석에서 쇼핑만 하는 여자를 누가 좋아한다고. 아가씨 눈엔 돈 많은 사람이 호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쉽게 돈 쓰지 않아요. 써야 될 곳과 쓰지 말아야 될 곳을 귀신같이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글쎄, 앞으로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돈 많은 사모님으로 살게 될지 나이 많은 남자 가정부로 쓰이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테니까. 할 말을 남기곤 남편과 함께 식장을 나왔어요. 축의금 가방을 들고요. 결혼만 하면 돈을 갚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시누이는 전처가 남긴 자식들 키우랴, 치매 걸린 시아버지 모시랴, 고생만 진탕하다가 얼마 전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말이죠. 위자료는커녕 몸만 겨우 빠져나오는 걸로 합의하고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여자는 얼굴만 예쁘면 성공이라고 딸 자식한테 가르치던 시어머니는 결국 남들은 노후를 즐길 나이에 여전히 딸내미 뒷바라지를 하며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내년 봄에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엄마한테 받은 돈은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고요. 부부가 안팎으로 열심히 벌고 있으니 언젠가 다 갚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아보려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